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뭐 무조건 약간 정답이라고 봐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게 제일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공부할 우모토 스터디 2기를 모집합니다. 매주 2회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매매 계획을 세워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모토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매일매일 졸립니다. 저희가 라이브 하면서도 그렇고 네. 주도 섹터, 주도 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치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거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뭐가 주도 산업이고 뭐가 주도 섹터인가?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코스피 합치면 뭐 2,000 종목이 넘잖아. 이거를 산업별로 분류해도 엄청 많이 나눠지기도 하고, 여러 테마가 겹쳐있는 종목도 우리가 있을 거고, 뭐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보통 주식 공부하려고 보는 거잖아. 근데 다들 궁금한 게 주식 뭐 살지 뭐 이런 걸 궁금해 하는 것 같더라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사라고 하는데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벌어다 주식을 고르는 법이 있는지 뭐 다들 궁금해 할 거라고. 나도 그랬고. 쉽게 말해서 주도주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주도 산업이나 뭐 섹터 다 똑같은 말이고, 주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야 오르는 거잖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주식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전망이 밝아 보인다는 거지. 돈을 벌어다 줄 만한 주식이라고 판단한 거란 말이야. 혹은 매우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이 주식 많이 사니까 나도 따라서 하고 싶어진 걸 수도 있고, 사실 매수세라는 건 그런 심리적인 요소로 만들어지는 것도 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산업을 주도 산업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뭐 대장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뭐 산업을 주도하는 주식을 주도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주도 산업에서 놀아야 된다, 살려면 주도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왜 그런? 일단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 보통 주식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은 이런 주도주에 대한 생각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주도주를 거래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남들이 좋다는 거 뭔지 알아내고 따라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남들이 아직 발견 못한 해자가 있거나 뭐 성장성을 가진 나만의 주식을 찾아내서 막 분석하고 미리 사서 갖고 있다가 남들이 따라 샀을 때 웃으면서 막 뽐내고 싶어 하거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자가 보통 그런 거잖아. 근데 가치 투자도 본질적으로 보자면 향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미리 찾아서 투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짧은 시기열로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시장 중심에서 역동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거지. 주식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고 그 차익을 취하는 이제 행위잖아.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더 큰 주식을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주도주라는 거지. 저도 맨날 공부하다 보니까 거의 매주 막 주도주가 바뀌던데 그런 변화는 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당연히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람들이 뭐 패션에 관심 많잖아.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약간 특징이 요즘 유행하는 뭐 신발, 뭐 바지, 핏, 뭐 이런 것들 좀 정해져 있잖아. 대학생들이 옷 입는 거 가만히 보면은 요즘 20대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가 좀 보인단 말이야. 바지 통도 이제 5년, 막 10년 주기로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잖아. 못 입는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입고 뭐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옷 관련 뭐 인스타나 유튜브도 챙겨보고 사람들이 뭐 입고 다니는지도 좀 계속 봐야지.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관심 갖고 매일 보다 보면은 특정 시기에 시장 주도하는 업종이 눈에 보이거든. 몇 가지 신호가 있어. 최근에 우리 몇 달 안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막 조선주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 조선주가 막 주도주다 막 얘기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조선 섹터 안에 있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되게 많이 경신했던 뭐 이런 순간들이 있지. 이게 뭐 하나오션 하나만 뭐 신고가를 찍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선 업종에 속한 주식이 거의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거, 의미가 조금 큰 게 업종 전체가 이제 업사이클로 이제 돌아선다는 신호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52주 신고가라는 게 이제 최근 1년 중에 주가가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주가가 지금 상승세라는 거. 그러니까 업종 전체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거는 해당 산업 전체가 상승세를 가지고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지금같이 고객 예탁금이 평평하게 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금리 인하해서 돈 뿌리면서 그렇게 쭉 가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시기에는 뭐 52주 신고가가 업종 내에서 전체가 간다? 이러면 조금 의미 있지. 엔터도 그렇고. 뭐 어쨌거나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뭐 조선주들이 수주 계약도 뭐 꽉 차 있고 뭐 세계적으로 배수가 많아지니까 신주 성과도 올라가고 뭐 조성업종 매출이 향후 몇 년간 상승할 거라고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 주식시장 안에서 주도 업종이 되었음을 뜻하는 신호는 몇 가지 정해져 있다. 방금 얘기한 52주 신고가도 그 중에 한 파트고, 뭐 업종 전체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지금 그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적 장세로 가면은 이번 분기에 실적을 뭐 드라마틱하게 내주고 있는 기업들이 뭐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주도 섹터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수급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조선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섹터가 있잖아요. 다양한 산업이 있고 그 산업이나 섹터마다 좀 주도주가 될 때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은 경제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던가 시대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주도 업종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거든. 올해도 로봇 AI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등장하니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장을 이제 주도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철도 산업 이런 것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뭐 주도 산업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선진국들에서는 웬만큼 들어서 있고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잖아. 그 산업 동향이 드라마틱하게 점핑할 가능성이 아직은 없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잘 봐야 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경기가 이제 좋아짐에 따라서 뭐 주도주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뭐 경기 민감주, 뭐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부르는 업종들 많이 있잖아. 뭐 자동차, 뭐 화학, 철강, 기계, 반도체, 건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좋아지면 차도 더 사고 뭐 건물도 짓고 물건도 뭐 더 많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많이 사면은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관련 화학, 반도체, 철강 다 잘 되는 거지. 건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첨단 기술 산업,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 이제 신기술, 신약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또 단숨에 시장을 주도하는 뭐 산업도 존재하고, 이 경우가 사실 주가 상승폭이 제일 큰 것 같아. 반대로 리스크도 제일 크지만. 바이오, 임상, 뭐 이상, 삼상 성공할 때마다 주가가 막 펌핑 되잖아. 그러다가 이제 개발 실패, 뭐 악재 터지면 갑자기 한가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봐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쪽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 있지만은 산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건 좀 이런 거지. 위아래가 좀 크다, 바이오는. 그런 느낌.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뭐 무조건 주도주를 거래하는 게 약간 정답이라고 봐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게 제일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 투자 시간이 짧을수록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 섹터에서 노는 게 맞는 것 같고, 길게 보고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시대나 경기 흐름을 파악하면서 향후에 이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공부하거나 그런 게 좋지. 그래서 내가 주도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뭐 경험적인 측면이 좀 큰 것 같아. 주식이라는 게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주식을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린이들한테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 좋은 주식인 건 알지. 2차전지 좋은 거 누가 몰라. 반도체, 자동차 좋은 거 누가 몰라. 다만 주식 사기 좋은 가격일 때가 있고 주가가 산꼭대기라서 조정 받을 일만 남은 때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좀 알기 어렵지만 결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경험을 오래 쌓으면서 버틸수록 그 타이밍을 좀 잘 잡고 수익도 잘 내는 건데, 주도주에서 거래를 좀 해봐야 양질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지. 막 호가가 움직이지도 않는 막 소외주 가가지고 혼자 주식을 사서 몇 달 가만히 있다가 비슷한 가격에 판다고 이게 무슨 경험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서 변동성도 좀 경험해보고 뭐 소액으로 잃는 경험도 좀 해보고 손절도 해봐야 뭐 좋은 주식, 좋은 타이밍을 찾게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도주가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좀 사고 팔아보고 놀아보라는 거지. 그게 주린 입장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너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런 느낌이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난 빨리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약간 사회 경험 해보려면 어쨌든 서울에서 일도 해보고 뭐 어디 가서 놀아보기도 해보고 막 그래라 뭐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거. 그렇지, 비슷한 거지. 그냥 북적북적 거리는 데 가서 놀라 이거지. 근데 소액으로.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